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요. 모든 것에 신경을 쓰려고 하면 어떤 것에도 온전히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이 집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죠. 집중.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들으면 별다른 느낌이 안 드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행복, 건강, 시간, 도전, 끈기, 목표, 극복, 변화 같은 단어들이 그것들이죠. 집중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왜 딱 들었을 때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들은 단어들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식상해지고 결국 별다른 감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안 중요한 것들은 많이 들을 일도 없고 그래서 들었을 때 나름 신선합니다. 예를 들면 담요 문어.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위험에 빠지면 저 망토 같은 걸로 상대방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문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담요 문어는 딱 들었을 때 식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며 분명 집중을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고 집중을 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그 무언가를, 그 순간을, 그 시기를 모두 흘려보내고 본인 스스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곤 하죠.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녔던 직장은 복장이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이제 사회인이 되었으니까 그거에 걸맞게 옷도 뭔가 잘 입고 싶고 그렇잖아요. 대학생 룩과는 뭔가 또 다른 사복 패션,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도 댄디한, 설명하기는 힘든데 제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렇게 이쁜 옷들, 그리고 때로는 왼쪽 가슴에 로고가 딱 있는 비싼 브랜드의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도 사서 입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서장이 되면서 수트를 입어야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진 거죠. 보고도 출장도 많아졌고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할 일이 많아지면서 수트를 입을 일이 확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스마트폰으로 스케줄을 보면서 내일은 이런 일정이니까 수트를 입어야겠구나. 내일은 모처럼 보고도 없고 공식적인 일정도 없으니까 수트를 안 입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침에 나름의 고민, 연구를 해서 착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직장에서의 일이라는 게 스케줄대로만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분명 보고도 없고 공식적인 일정도 없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없던 보고가 잡히고 없던 출장도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부서장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많이 무거웠어요. 특히나 인사 부서장이라는 그 자리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겠구나. 매일매일 내 건강을 태워버리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는 와중에 잠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몸은 힘들고 마음은 쫓기는 그 와중에 스마트폰으로 스케줄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은 수트인가 아닌가, 또 어떤 변수가 생기려나,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수트를 입어야 하나, 이런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더덥게 느껴진 거죠. 왜냐면 사실 그날 무슨 옷을 입을지는 그 당시에 저에게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부서장이라는 커리어의 큰 변곡점을 맞이했고 시간의 레버리지를 제 커리어에다 때려 붓던 시기였거든요. 투자 공부도 독서도 여가 시간도 다 포기하고 제 회사 생활, 커리어에 딱 1, 2년만 집중한다 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린 후에 그렇게 해 나아가던 시기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는 부서장으로서의 저의 커리어가 우선순위에서 1순위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영원히 1순위였다. 이건 당연히 아니에요. 방금 제가 시간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나 다른 투자를 할 때 내가 가진 돈이 모자라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말 그대로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끌어다가 힘을 집중해서 그 타이밍에 확 쏟아붓는 거죠. 제가 그때 그게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어요. 제가 평소에 직장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끌어다가 그 타이밍에 쏟아 부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부서장으로서 소위 일 잘하는 부서장, 아니면 좀 흔한 표현이긴 한데 에이스로서 제 평판과 이미지가 한번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뒤부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평소에 직장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보다 훨씬 적게 투입해도 오히려 제 직장 생활은 점점 수월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 2년간 최고 등급 인사고과를 2년 연속으로 받았어요. 당연히 일을 잘한다는 평판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직장에 훨씬 적은 제 시간과 노력을 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고 등급 인사고과를 받았어요. 3년 연속인 거죠. 제가 일을 엄청 잘한다거나
잘하거나 일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창의력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사람들보다 제 커리어, 직장 생활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었어요. 아마 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누구라도 제가 했던 것만큼 집중했다면 제가 해냈던 성과, 아니 그 이상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들, 신경 써야 하는 것들, 작은 거라도 날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을 파격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해도 모자랄 판에 매일 밤, 매일 아침마다 착장을 고민하다뇨. 어떤 옷을 입을지는 그 당시 저에게는 우선순위 후보에도 없는 거였는데 말이죠. 제가 그때 순간 느꼈던 그 허탈했던 느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저는 그냥 아예 매일 수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몇 컬레 없는 구두 중에 발이 가장 편한 검정색 구두를 하나 골라서 2년 동안 신었죠. 매일이요. 수트도 남들이 보면 그냥 똑같은 수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색의 밝기만 미묘하게 다른 네이비 수트들, 그 몇 벌을 2년 내내 730일 동안 돌려 입었어요. 그리고 29,000원짜리 검정색 목폴라를 2번의 겨울이 지나도록 내내 매일매일 입었고요.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동안은 흰색 셔츠만 입었어요. 수트랑 같이요. 730일 동안 같은 구두,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교복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생각해보니 예전 중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그냥 교복을 입으니까 옷 입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자체를 안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옷에 대한 선택의 고민을 제 인생에서 없애버리니까 생각 이상으로 제 삶의 한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쇼핑을 하러 갈 일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겨울옷을 사러 가거나 봄, 가을, 환절기 옷을 쇼핑할 일 자체가 없어졌고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는 출근하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서도 집 근처 동네에서는 그냥 추리닝, 그 외 어디 일정이 있다면 그냥 수트, 그렇게 입고 살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죠. 73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직장 동료 20명 정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2년 내내 똑같은 검정 구두, 똑같은 검정색 목폴라, 그리고 수트만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요. 그런데 대부분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수트만 입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구두랑 목폴라는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지는 몰랐다. 그리고 몇 명은 특별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라는 대답을 들은 거죠. 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저에게 관심이 없고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730일 동안 인생에서 굉장히 안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당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 1순위의 것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 옷 입는 거하고 직장 생활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저에게도 인생에서 옷을 잘 입는 게 우선순위 1순위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내 교복만 입다가 대학교 신입생이 된 20살의 저에게는 매일 무슨 옷을 입고 캠퍼스를 돌아다녀야 하나, 이게 명백하게 우선순위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30대의 저에게는 재테크, 투자가 명백하게 우선순위 1순위였어요. 집중했죠. 적당히 안 했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표현인데요. 이 세상 집중이 아닐 정도로 집중했어요. 수백 권의 책을 읽고요. 수백 개의 영상을 찾아봤고 인터넷을 뒤졌고요. KTX를 타고 주말마다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임장을 다니고 법원에 경매를 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40대가 됨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의 가까운 지인들, 동료들이 여행을 가고 쇼핑하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들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때 전 그거 과감히 다 포기했어요. 30대에 제가 이 투자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쩌면 아주 나이를 많이 먹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없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많아져서 쉽사리 뭔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억을 모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제 스스로 너무 뿌듯해서 통장에 찍힌 그 1억을 캡처해서 핸드폰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 10억은 1억을 모을 때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모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20억은 더 금방이었어요. 3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크고 명확한 제 목표를 위해 다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뭐 대단하다 잘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일단 저보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고요. 다만 제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제가 했던 것처럼 이 투자에 집중했다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도 했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금수저도 아니었고요. 투자나 재테크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딱 포착해내는 그런 탁월한 감각의 소유자도 아니었어요. 타고난 사업 수완이
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비즈니스에 능통한 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이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이뤘어요. 제가 원하는 거를요. 그리고 파이어족이 된 지금 저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것들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마다 모두 우선순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지금 삶의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타이밍에 집중해야 할 바로 그것에 집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걸 두고 2순위나 3순위에 집중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 회피하거나 외면하면서 한 105순위 정도 되는 것들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거는요. 내 인생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요. 모든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무엇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지 말이죠. 모든 걸 우선순위 공동 1등으로 놓는 건 불가능해요. 모든 거에 대해 동시에 생각하고 모든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게 불가능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정 과도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모든 것에 신경을 쓰려고 하면 어떤 것에도 온전히 신경 쓸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 즉 1순위라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투자? 73세에 인생 첫 번째 재테크를 시도하실 건가요? 40살에 회사 대졸 신입 공채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요? 사랑하는 아이와 나중에 많이 놀아주면 되지.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훌쩍 자라서 여러분이 그다지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훨씬 더 원할 테니까요. 대신에 아이와 보낼 수 있었던 그 시간과 간직해야 했던 그 추억은 영원히 흘려보내게 된 거죠. 절대로 다시 벌거나 만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선순위 105등 같은 것들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살면서 그냥 아무 때나요.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건 제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30살에도 할 수 있고 50살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집중이라는 게 여러분의 시간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말에서 이 시간이라는 단어 대신에 인생이라는 단어로 모두 치환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집중은 우리 인생, 우리 삶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집중이란 게 막상 하려고 하면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몇 주나 할 수 있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고 걸리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들이, 각종 문제들이 터지는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만 마세요. 집중하면서 나가는 그 길이요,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면 다행인데 심지어 그것도 아니에요. 발이 푹푹 빠지는, 한번 빠지면 잘 움직이기도 힘든 갯벌 같은 진흙 위를 걷는 거랑 비슷해요. 그 진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뭉쳐져서 그렇게 점성이 높은데요. 보통은 안전함, 안락함, 편안함, 포기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 거예요. 그 힘든 걸음을 포기하면 그 순간 바로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걸 아니까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정말 힘겨운 탄식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의 발과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는 조금씩 단단해져 갈 겁니다. 멈추지만 말고 조금 더디더라도 그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내가 좀 편하게 걷고 있어요. 그 진흙 위에서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심지어 휘파람도 불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뛸 수도 있어요. 처음 한 발도 내딛기 힘들었었는데 말이죠. 제가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마음껏 뛰어다니기 위해 지금 한 발씩만 앞으로 가보세요. 멈추지만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그것에 집중해보세요.